네, 7월 9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여의도 박장대소입니다. 좀체 웃을 일 없는 정치 뉴스. 하지만 이 두 분과 함께라면 웃음 포인트 쏙쏙 찾아낼 수 있는데요. 바로 모시겠습니다. 두 분. 그런데 오늘은 세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랑가사의 연구소 연구실장 박성태 실장님이시고요.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님. 그리고 오늘 몰래 왔지만 사실상 몰래 온 손님이 아니게 되어버린 김준우 정의당 전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7월 달에는 박장대소 초심 찾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서영주 소장님이셨고요. 초심 찾지 말자. 예. 말심을 찾자. 아, 말씀은 어디가 있죠? 예. 자, 벌써부터 배꼽 어디가 진짜 있냐라는 댓글이 긴장감이 있는데 필요하네요. 네. 긴장감이 필요하다. 네. 바로 김준우 전 대표께서 이렇게 말씀 하나 어시스트 넣으셨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네. 예. 벌 루즈하세요, 두 분이 벌써. 이미 마음- 방송계를 다 장악하셔가지고. 네, 너무 장악하셔가지고. 네. 예. 방통위원장이 누가 되든 방송계를 여전히 장악하실 두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긴장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괜찮은데요? 네. 왜요? 아니 전체적으로 멘트가 좋아요. 자, 예,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두유빛깔 박성태라고 넣어주셨는데요. 두유요? 예. 검은 두유. 고맙습니다. 아니 골프 좀 그만 치러 다녀요. 본인한테 하는 얘기죠? 그래요? 본인한테 아, 하는 얘기죠? 네. 아, 오늘 열심히 네. 견제 들어가고 있는 김준우 대표님이 지금 힘써주시고 계신다라는 두 생각이 분이서 드는데. 주말에 어떤 방송을 빠지시면 초원에 가실 가능성이 6할 오픈 정도는 된다. 아. 네. 산업시청 같이 둘이요? 산업시설 하고 계신다. 예. 민생경제 확인. 민생경제 화길이다. 예, 저희 워낙 두 분 조합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7월에는 특별훈련 기간처럼 이렇게 손님을 좀 모시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가 시기 너무 좋아요. 김진우 대표님이 오늘 화이팅 해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오늘 현안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TV 토론이 시작되고 있어가지고요. 중간중간에 예.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저희가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 것도 자, 없어요. 시청률이 제일 걱정일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네, 근데 얼마나 지금 보실까? 실시간 OX 퀴즈 이런 걸 하고 있네요. 이따가 저희가 좀 띄워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기본 포맷을 좀 먼저 진행을 해볼까요? 저희가 말말말이라고 해서 2주에 가장 두 분이 주목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두 분 다 같은 이야기를 뽑아오셨습니다.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장성철 소장님 먼저. 저는 김건희 여사 자체를 뽑았어요. 김건희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한 주 동안 그냥 완전히 전국을 싹 말아먹었다. 아, 말아먹었다. 본인의 정치적 걸 위해서 손을 이렇게 얼굴을 가리면 안 돼요. 공손하게. 공손하게. 두 손으로. 거한 재미 할까요? 이렇게 거한 재미를 알려나? 네. 왜,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사실 뭐 워낙 뭐 전국을 휩쓸었다 말에는 덧붙일 말은 없겠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을 흔들기 위해서 어딘가에선가 기획을 해서 문자폭탄을 던졌잖아요. 문자폭탄이 민주당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국민의힘도 있네. 생각해보니까. 그 문자폭탄 때문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완전히 진흙탕 싸움, 난장판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 전당대회라고 하면 총선 패배 저희 했는데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저희 당 개혁하고 혁신하고요. 민생경제 잘 챙기고요. 뭐 국가 안보, 뭐 외교 잘 저희가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너 배신자 아니야? 왜 씹었어? 왜 씹었어? 왜 씹으셨어요? 정리라고. 그냥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심하게. 그러니까 막 배신자냐, 씹었냐, 예의 없다, 싸가지 없다. 너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이 미숙해서 그거 사과했으면 한 20석을 20석은 날아갔다. 더 얻었는데 너 때문에 안 됐잖아. 너 당대표 되면 안 돼.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맞아요? 근데 살다 이런 건 처음 봐요. 옛날에 전당대회 때 강목, 뭐 폭행, 뭐 이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네. 자유당 시절에. 자유당 시절. 자유당이요? 아니 전두환 때도 있지 강목은 있었어요. 네, 있었죠. 예. 하여튼 그때 막 강목 전당대회는 내가 얘기는 들어봤어도 제가 96년도에 당에 들어온 이래로 이런 난장판 전당대회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오. 그 적어도 뭐 우리가 뭐 총선이 이기겠습니다. 대선이 이기겠습니다. 뭐 국민의 사랑받는 정당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이러는 것만 봤어도 여사 문자를 씹어 진짜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로 모든 전국의 이슈가 그냥 블랙홀처럼 다 빨려 들어갔다. 아. 딴 게 없었어요. 그냥 방송 가면은 무조건 50분 중에 40분은 이 얘기만 했어요. 지금 그렇죠. 내가 뭐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냐고. 근데 역대급 이슈니까 예. 아니 50분 중에 1차 49분 말할 것 1차 문자는 어떠한 문맥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사과의 진정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얘기를 내가 왜 그걸 5번이나 하고 앉아 있냐고. 이게 말이 돼요? 자, 문자를 여러 번 보냈어요. 5번. 아니 그걸 왜 의미를 파악을 하고 있냐고 우리가. 5건 이상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한 500건데. 아, 500건이요? 진짜로요? 또 가짜뉴스 해가지고 아, 변호사 쓰지 장성철 말고 단독 또. 500건. 제 고문 변호사. 아 맞다. 예, 제가 지금 또 사실 법적 조언을 바로 해주시네요. 밖 제가 옆에서. 법률 대리인으로 예. 사건을 수임했는데 누군지 말씀하셔도 괜찮지 않나요? 안철수. 예, 아, 예. 예. 근데 제가 선임되자마자 소를 취하겠다 그래서 아, 유능한 변호사 아니신가요, 그러면? 제가 돈을 못 받아가지고 100원도 아. 그래서 제가 아니. 깨끗하게 포기하고 아니 웃긴 게 원래는 그 전에 죄송해요. 사과를 하면 소취하를 하겠대. 난 사과 안 한다. 나는 김준호 변호사를 내가 고문 변호사로 내가 선임하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선임했어. 연락이 왔어. 사과한 걸로 치고 그러면은 소취하를 하겠대요. 그래서 저희 고문 변호사랑 내가 얘기를 해보겠다. 그렇게 했더니 다급해가지고 그냥 빨리 저희 합의서 쓰시죠 막 이러더라고요. 안철수 대단한 의원 쪽에서 분이에요, 그냥. 김준우 선임 소식을 듣고 바로 소치하를 했다. 존재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소를 취하는. 약간 과장이 있지만 진짜야. 대충 넘어갑시다. 네. 맞다니까. 어쨌든 그 사건이 이제 끝났다. 네, 끝났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문자 500건 있다에 있어서는 또 법률적 가이드라인을 해주셨는데요. 자, 김준우 뭐 대표는 방송에 예. 그 중간에 있을 때 다소 나올 수 있는 경황된 표현이니까 예, 청취자분들께서 오늘 변호인으로 적당히 나오셨는데요. 방송 재밌게 해야 되는데. 하고 예.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생각보다 굉장히 뭐랄까 정선된 문자가 나왔잖아요. 그 문자의 정돈돼 있다. 정돈된 예. 문자의 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길고 어법도 잘 맞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양자 모두 이게 어느 순간 공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동했다라고 저는 추측이 돼요. 진짜요? 네, 왜냐하면 이걸 답변했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혹은 뭐 직권남용이나 뭐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혹시 기소되는 거 아니야? 뭐 등등의 여러 의문 부호를 찍으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내용을 주고받는 그 자체의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시 비대위원장은 이제 문자를 보고 쌩깠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 진짜요? 6개월 후를 염두에 둔 양쪽에 언제 뭐가 터질지 예. 모르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마찬가지로 어떤 맥락이든 간에 본인이 대화를 할 때 굉장히 정중한 어떤 태도로 책 잡히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이제 사석에서 있는 녹음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이제 사실 품격에 맞지 않다고 영부인 품격에 맞지 않다고 지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둬서 굉장히 정돈된 언어로 문자를 보낸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문자 보내는 행위 하나 그리고 그거를 패싱하는 행위 하나하나에 정치적 계산뿐만 아니라 사법적 계산까지 포함된 거 아니냐라고 저는 좀 봤고 어쨌든 부적절하죠. 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는 대단한 예지력이 있는 분이네요. 국민의힘은 총선에 패배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갈라설 수 총선 있다. 패배 후에 좀 쉬었다가 전당대회 나올 것이다. 반윤으로. 전당대회 나오는데 갑자기 원희룡이 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원희룡한테 이런 걸 줘가지고 우리가 전당대회 판을 한번 뒤바꿔 보자. 아니 뭐 그 당시에 한동훈하고 그렇게 사이가 나쁜 것 같진 않은데 내가 6개월 후에는 사이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요 문자를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신뢰가 낮아서. 모르니 예.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니 정중하게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했겠죠. 예. 잘 돼서 차기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는데 차기 대권 주자가 돼서 되면 자기들도 정치적 보험 같은 것도 필요하잖아요. 박성태 실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5건 문자 또 언어 분석학에 있어서는 대가이시지 않습니까? 제가요? 정치평론 중에서는 가장 언어 분석학에 뛰어나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국문과 네, 전공이신 국문과시잖아요. 국문과. 대식가로 잘못 들어가지고. 잠이 살짝? 저는 뽑아온 게 김 여사가 어제 공개됐잖아요. 댓글팀을 활용해서 네. 그거 확인이 안 된 건데 그걸 막 유언비어 버티면 어떡해요. 문자 내용 아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좀 TV조선 띄워드릴까요? 그냥 원문으로 1월 있어요. 23일이죠. 댓글팀 언제부터 TV조선을 그렇게 믿었어요. TV조선 믿죠. 네, 근데 믿어요. 대통령실에서 가짜라고 입장이 네. 안 나온 거 저게 봐서는 이제 원문으로 나온 예. 거예요. 지금 예. 잘 찾았네요. 예, 저희 친구들이. PD들이 제작도 예,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공한 건데요. 내용은 그대로 티조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 내용이 디자인 되게 근데 깔끔해요. 요거는 그거 아니에요? 마타도어다. 라는 의미에서 쓴 거 아니에요? 그 김건희 여사가 쓴 그렇죠. 거는.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참담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뭐 국민의힘 분들 들어보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바깥으로는 여사가 국민 눈높이 맞게 해야 된다. 그리고 1월 21일 날 1차 윤한 갈등 터진 뒤에 23일 폴더 인사. 예, 화재 현장에서 만났죠. 그렇죠.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나서 폴더 인사한 그때쯤 한동훈 위원장이 배신했다. 어쨌든 막 댓글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아, 그때 그런 댓글이 실제로. 많았다.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도 강하게 한동훈 위원장, 그러니까 이른바 극우 또는 강한 보수 유튜브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는 분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측에서 저 얘기는 뭐냐면 한동훈 후보 측에서 이거 여사가 댓글 작업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졌다. 오. 라는 것을 전제로 여사가 다시 그거를 잠깐 띄워주시면요. 13번 PD님 다시 예. 올려주시면 그거를 보고 아 이거는 그래서 제가 댓글팀을 활용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전혀 아니에요. 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댓글팀을 저로 만약에 댓글팀 자체가 없다. 그러면 제가 댓글팀을 운영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 활용이라는 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걸 써먹었다, 가동시켰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그냥 툭툭 우리가 말이라는 게 언제나 아주 정제돼서 잘 나오고 맥락을 그대로 또는 본인의 의사를 그대로 표현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앞서도 김준호 대표님이 얘기하셨지만 전반적으로 당시 5건의 문자가 상당히 신경 써 있거든요. 오. 정제돼 있어요. 약간은 유유유 요거 빼고는 다 정제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것도 염두에 둔? 그것도 이제 예. 조금 귀여보려고 인간적인 했는지 터치를? 그럴 수 예. 있죠. 유유유 빼고는 전반적으로 약간 나름 신경 써서 쓴 거예요. 저 말은 아니 제가 무슨 무기 갖고 있는데 이거 썼다 아우 그냥 안 썼어요. 저는 그 무기 그대로 그냥 있을 뿐이에요. 요런 맥락으로 읽히는 거죠. 그런 아, 얘기를 근데- 들으니까 너무 놀랍고 참담하군요. 장해찬 씨가 전 나와서 최고가?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유유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장해찬 전 최고가 또 한동훈 위원장도 본인 이미지 관리하는 댓글팀이 있었다. 빵 터뜨렸잖아요. 지금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둘이 양쪽에서 서로 얘기하다가 너 이거 있잖아, 너 이거 있잖아 해가지고 지금 같이 죽고 있어요. 같이 죽고 있다. 네. 그러니까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둘 다 결국은 인정한 것이다. 아무도 그게 있는지 말을 안 했는데. 최고는 본인의 주장이긴 하지만 장해찬 전 최고가 그래도 나름 전 최고 아니에요. 아주 없는 것을 얘기했을 가능성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장 소장님께서 굉장히 의아한 눈빛을 쳐다보시는데요. 장해찬 전 최고에 대한 신뢰감을 말씀하시니까. 어. 그렇군요. 신뢰하시는군요. 아니에요. 그냥 가끔 선택적으로 신뢰해요. 왜 선택을 해요? 근데? 아니 그거는 한동훈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하기 위한 건데 그 장해찬 씨가 뭐 소송 걸릴 수도 있고. 아니 웃기잖아요. 지금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음. 잠깐만요. 제가 저기 한동훈 제가 공격할 테니까 저기 다른 분들은 다 일단 뒤로 물러주세요. 제가 일단은 화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손 들고 나왔잖아요. 왜 손 들고 나왔을까? 장해찬 전 최고가 한 말이 있죠. 뭡니까? 어디서 얘기했죠? 아무튼 어디서 얘기했는데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던킨 도너츠 사건을 문제 삼았을 한판승부에서 때 얘기했습니다. CBS. 자기랑 할 때 한 거 아니야? 아니 저는 월화는 쉬어요. 네. 저희 거 나오셔야 되거든요. 안 됩니다. 여기 때문에 예, 한판승부를 예. 못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이잖아요. 그래요? 네. 여기가 계약서가 먼저 됐어요. 아, 영원히 함께. 네. 근데 김은재 그것도 잘하잖아요. 워낙 박재웅의 잘하죠. 그것도 잘하지만 아우 자, 힘들다 도- 중간에 도넛은 그래서 예. 던킨 도너츠 때 그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부탁했다 하잖아요. 내가 볼 때 이번에 딴 사람이 부탁한 것 같아. 누군데? 네? 누군데? 뭐 한동훈 좀 씹어줘라고 누가 또 했지 않았을까요? 그럼 걔는 뭐 사주를 받는 사람이네 무조건. 아, 장해찬 전 최고는 공격- 사주를 받는 공격 사람으로 사주. 보인다. 청부 원래 조폭이야. 이렇게 음모론으로 가요? 아니면 긴장감이 확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부풀리는 거예요? 아, 지금 굉장히 큰 국면이 열려서 네. 좀 여러 가지 우리는 이야기를 해주고 여러 계시는 거죠. 가능성을 음모론은 타진하는 아닙니다. 예. 타진. 저희 아니, 고품격 저는 정치 방송. 그럴듯한데 예. 평소보다 텐션이 올라온 것 같아서. 아, 김준우 효과. 저는 예. 제 역할을 다 하고 있구나. 김준우 이런 생각을 하고 매기론. 있는 거죠. 예.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해찬 전 최고 주장. 저는 사실은 믿고 거르는 쪽이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사실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분은 이제 늘 뭘 갖고 나왔을 때 얘기를 해야 되지. 이렇게 다 증거도 있습니다. 신뢰하기 힘든. 증거 부분이어서. 있다니까요. 네. 대표님. 어떤 증거요?
아 증거 있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증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증거를 내시면 되겠죠. 네, 그때 가서 얘기하면. 변호사 오늘 주로 변호사님 모드이신 것 같은데. 그렇군요. 제가 지금 스탠스가 네. 변호사 제가 늘 문제예요 이게 그 평론에 있어서. 근데 그 5개 문자 중에서 대통령 경로와 관련된 그게 그랬죠. 있잖아요. 그런 고민은 들어봤어요. 이거는 그 역할론인가 아니면 이제 이중 플레이? 아니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그냥 통제되지 않는 행위에 난감함을 표현한 김건희 여사의 수습책인가? 이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말하자면 이제 분노해서 힘드셨죠. 제가 베드캅 국캅이냐? 네. 예. 레드팀, 블루팀 하여튼 그런 게 약간 큰 소리로 나 지금 나오네요. 1월 25일 날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 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통령 소위 경로설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 문자로 확인이 된 거예요. 확인이 된 거죠. 수시로 화를 낸다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확인이 됐는데 예. 이게 이제 왜 내 남편은 저러지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남편은 지르고 나는 수습하는 건지 이게 좀 사실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보수의 언론이 요즘 그 사설을 보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안 쓰려고 해요.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둘 다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냥 지금은 분열할 때가 아니다. 이게 사실 지금 보수 언론의 주된 사설의 논지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일단 우리의 분열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 정치적 본능은 되게 좀 촉이 살아있는 분 아니냐. 제가 뭐 좋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하지만 이번 수는 결국 저는 이번 문자 오픈은 김건희 여사의 오케이 없이는 이게 나가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 근데 이게 과연 좋은 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한동훈 대표는 안 된다라고 이제 확고부동하게 이제 용산에서 메시지가 나온 거고 근데 이게 과연 그러면 당원들을 움직이냐 이게 이제 봐야 되는 거겠죠. 저는 이번에 문자 5개가 원문 그대로 TV조선에 공개된 걸 보고 좀 말이 안 된다. 어떤 점이요? 너무 무능력해요. 누가? 이 공개한 JTBC가? 쪽이. 공개한 쪽이요? 네. 공개한 쪽은 일단 저희가 상황상 볼 때는 친윤 쪽으로 보이잖아요. 최종 공개 단계에서는 어쨌든 우리 김준우 대표님 말씀대로 말씀대로 저기 여사나 어쨌든 여사와 가까운 사람에게 허락 정도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V2 또는 V0의 문자인데 그런데 저기에 댓글팀 나오지 대통령이 당시 경로했다는 얘기 나오지 있는데 저 문자 공개한 이유는 일단 저걸 한동훈 위원장이 당시에 사과하겠다고 막 얘기를 했다는데 나는 그렇게 안 봤어. 이래서 사과가 안 된다는 취지로 난 읽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거에 나는 방점을 뒀어. 이래서 사과 못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하라면 할게요. 이런 문장 구조인데 나는 앞에 게 방점이 찍혔다고 하고 친일 쪽은 뒤에 게 방점이 찍혔다고 얘기하다 보니 자꾸 이렇게 되니까 아마 친일 쪽에서 그 문자 다 깔 테니까 보고 판단해 주세요. 그렇죠. 라고 다 깐 거예요. 그렇게 했죠. 근데 까고 봤더니 여기에 댓글팀 나와 대통령 경로 나와. 이런 띨빵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분들에게 우리 국정을 맡길 수가 없어요. 아니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차분한 분인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문자를 공개한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그런 효과는 충분히 달성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박영컨님 내 말은 말씀이 무시해요? 맞는데 내 말은 언급할 가치가 없어요? 자제하세요. 변호인께서 괜찮네요. 김 대표님, 근데 김 대표님 아주 좋아.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와중에 어쨌든 한동훈 그 후보가 지금 이제 이야기했던 나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항변이 문자만 봤을 때는 이거는 김건희 대 한동훈 했을 때는 김건희 윈으로 보여요. 이 문자를 공개한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것만 보면 한동훈 후보도 한동훈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현령 비현령하는 스타일이네. 라고 볼 만한 충분한 그 문자예요. 그 문자 내용은. 여사가 사과하려고 했다. 근데 우리 박 선배님 얘기하신 거는 다른 거에서 근데 구멍이 숭숭 났다. 왜 이런 자초 비난을 하냐. 멍청하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근데 김건희 대 한동훈만 딱 보면 사람들은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더 신뢰감 있게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약간 꼬네
라고 하는 생각이 해서 앞으로 이 얘기도 그대로 들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부가 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양자 대결에서는 살짝 비등비등하거나 판정승한 부분도 있다. 잽을 날려서 유효타가 있다. 김건희 여사 쪽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보수가 같이 망하는 길로 같이 끌고 들어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단판 승부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이겼지만 네. 장기 승부에서는 결국은 둘다 이게 이제 같이 어리석은 나오죠.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네. 하는 게 박성태 실장님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여기에서 김건희 여사의 성격을 볼 수 있는 단면 하나를 읽을 수 있는 오. 것 같아요. 약간 스토커 기질이 있어요. 누구에게요? 네. 스토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사과하고 싶어가지고 환장한 분처럼 저렇게 한 거 아니에요. 결국에 왜 내가 사과하는 그 장을 안 마련해 주냐. 네. 그거 아니에요? 방통위원장도 새로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표현을 전반적으로 조심하는데 쭉 했는데 그 단어 하나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뭘? 제가 다시 언급하긴 그런데 장성철 소장님이 방금 한 32자 정도를 얘기했으면 두 글자 있거든요. 그것만 신경 쓴 거예요. 아, 줄타기 방송 잘하시네. 아. 왜냐면 뭐 방통위원장도 새로 오는데 큰일 날 수 있잖아요. 또 네. 지금 뭐 방송도 여러 개 잘려가지고 두 글자 환 뭐로 된 거 있죠. 방금 그것만 힘준 거죠. 내가 이렇게 환 진짜. 뭐. 내가 장이 뒤집혔는데 사과하고 싶어가지고 그치. 그건 아니에요. 자, 근데 쉽게- 사과에 대한 진정성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스토커의 형태로든 진정성이 있었다. 그게 이제 예. 어떠한 진정성이냐면 내가 정말 잘못해가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지 예.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사과하는 게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을 수 있겠다라는 지극히 정파적인 정략적인 예. 그러한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참 저는 이 문자 공개된 걸 보고 두 가지를 느꼈어요. 김건희 여사가 정무적인 판단이 상당히 뛰어나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참 센 분이구나. 자기 결정권과 주도권이 있지 않냐.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윤핵관들은 사과하면 안 돼요. 막 이러는데 나 조용히 해봐. 내가 비대위원장을 얘기해가지고 나 비대위원장 오케이 하면 내가 그냥 사과할 테니까 니들 가만히 있어.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정말 세고 권력이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자기 결정권이 있는 분이구나. V제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 사건이 그럼 공개가 왜 됐느냐. 예. 더 멀리서 그리고 그것이 한 거대한 국면을 이제 깨냐 안 깨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조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비윤인 듯 반윤인 듯 비윤 같은 뭐 이런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계속 취한 거예요. 완전히 척을 질 수도 없고 독립적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부분을 본능적으로 감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또 힘은 없고 되게 애매모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법이나 뭐 이런 거는 별로 얘기 안 하고 최상병 특검법 중에 일부만 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비윤인 거죠. 반윤의 포지션이 아니라 왜냐하면 어쨌든 여당의 그리고 대통령은 여당의 대선 후보 한 명 정도는 격추시킬 수 있으니 아무리 지지율이 바닥이어도 그래서 제가 거듭 얘기하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뭘 원하냐면 나는 고건 총리가 되고 싶지 않아요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율이 빠졌어도 고건 총리가 여권 1위 후보였을 때 대선 주자 1위 후보였을 때 결국 낙마시켰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왜? 3년은 너무 기니까. 그래서 집권이 3년 남았으니까 3년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본인이 격추당할 수 있으니까 억지로 비윤 정도의 스탠스로 국민들 앞에 나서려고 했던 게 목표인데 아니에요. 제 반윤이에요. 라고 낙인을 찍기 위한 증거 5개 문자 폭탄을 던진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과연 80%가 당원 투표로 이루어지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 정도까지 가고도 만약에 결선 투표도 못 만든다? 그럼 이건 진짜 친윤의 용산이나 몰락. 예. 친윤의 완전 이제 몰락이 예. 되는 거죠. 그 득실 가기 전에 그럼 요거 아까 이제 사과의 진정성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라는 말씀 그리고 김준우 대표도 이 문자에서는 이 짧은 승부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승한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과를 그럼 그때 시켰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논리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막 이제 TV 토론 하고 있는데 OX 퀴즈 했다라고 하거든요. 4명의 후보의 사진이 지금 아마 화면에 뜰 텐데 김건희 여사가 사과했다면 총선 결과 달라졌다에서는 모두가 오를
들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근데 세 분은 웃고 있는데 한 분은 저건 썩소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네, 말씀하시는 이건 거죠? 악마의 캡처인가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가요? 네.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거 저게 되게 예. 궁금한데 독심술로 저 일어나지 뭘까? 없는데. 저런 건 있죠. 그러니까 축구를 하는데 뭐 8대 1로 졌다. 근데 8대 3 정도로 졌다.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 전체가 승패가 달라지지는 않았고 네. 왜냐하면 콤보가 4개 있죠. 김건희의 디올백 문제 있고 이중섭 대세 런. 호주 런 대파. 황상무 전 수석의 회칼 발언 대파까지 네. 크게 4개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정확히 그때 당시 판세가 어떻게 되냐면 디올백 문제가 물론 초반에 컸지만 2월까지는 민주당이 불리했어요. 민주당의 공천파동 문제가 더 커졌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3월 4일 날 이종섭 대사 임명하고 이종섭 대사 임명할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잘 이분 누구지 몰랐는데 이분이 최장병 사건 수사 외압에서 핵심 피의자야 당사자야 그런데 출국 금지까지 해도 됐네. 이게 이제 3월 초 6, 7일 요 정도의 기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뭐야 이게 하면서 이제 지지율이 뚝뚝 떨어졌거든요. 그때 수도권 이제 보수 후보들이 총선 끝나고 만나서 대기실 같은 데서 얘기해 보면 결정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종섭 런이. 아니 우리 애들도 언제 군대 가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라고 하는 정서가 확 퍼지면서 그거랑 의대 문제. 그래서 중도에서 보수 쪽을 많이 스윙 보팅 하시는 분들이 쭉 빠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사실 그분들은 그거에서 더 이제 뭐랄까 패착이었다라는 걸 더 크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분들 스탠스를 보는 OX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방금 나왔는데요. 정권 재창출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경원 후보가 X, 윤상현 후보가 O, 원희룡 후보가 O,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X를 들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 윤상현 의원이랑 원희룡 전 장관은 이게 이제 어쨌든 차별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냥 좋은 말 하면 되니까 부담 없이 저거는 O를 하면서 이제 예상을 깨면서 자기한테 득표 포인트를 가질 수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기서 O 하면 나 반윤이야라고 선언하는데 본인은 반윤 선언을 하기 싫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X를 들 수밖에 없죠. 늘 애매모호한 입장에 지금 애매하게 있는 나경원 대표만 지금 어떠한 표정도 짓지 않고 지금 표정에 주시하시는군요. 네. 저게 지금 밝게 하는 거라 이제 표정 관리는 오히려 지금 원희룡 장관이 제일 잘하고 있나 천하의 그 배우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원희룡 후보는 고의가 있잖아요. 계속 대통령의 쇄실을 견인해 가겠다. 내가 쓴소리 레드팀도 만들겠다. 변화를 하겠다. 그럼 대통령이 그 말을 들을까? 거기에 대한 근거는 딱 하나. 들을 거예요. 안 들어요. 안 듣는데 왜?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친윤 후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과 차별화했습니다 해도 아무도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화를 내지 않을 거다. 나는 확신 속에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있어서 차별화합니다. 그러면 역시 넌 반윤이었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끝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뭐. 어떻게 보십니까? 덧붙일 말이 없이 두 분이 잘해주셨어요. 빌미 안 잡히기 위해서 저런 거죠. 빌미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저거는 실제 속내는 아닐 것이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얘기랑은 좀 다른 판단이잖아요. 지금 여의도 문법을 다 익혔다. 그럼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게 그냥 틈만 나면 국민의힘 사람 흠집 여의도 문법 잡으려고 익히는 게 그러고 왜 나쁘죠? 부정적인 이미지 주려고 그러고 여의도 문법에 그러면 좋습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를 사용할 때 항상 여의도 문법에 맞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저는 나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득실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아까 하다가 이제 넘어갔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결선 투표를 가지 않게 된다면 진짜 친윤의 몰락일 거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결선 투표를 갈 거라고 두 분은 보세요? 저는 이제 어대한 분위기가 약해졌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사실 제가 뭐 데이터를 돌린 건 아니고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몸을 이렇게 해보는데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그대로 있는 것 같아. 어대한 분위기가. 그러니까 특히 더 강해진 건 뭐냐면 지금 사실 이쪽에서 댓글팀 나오고 니도 댓글팀 썼잖아 나오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지지층 제가 이제 지지층은 아닌데 빙의해서 저는 역지사지를 되게 잘하거든요. 빙의해서 해보면은 이거 개판이네. 요게 더 심해졌어요. 그러면 가장 강력하게 변화를 얘기한 한동훈 위원장이 굳이 손해볼 건 없다. 변화 이렇게 개판이면 역시 뜯어 고쳐야 돼. 그러면 제일 많이 이 뜯어 고치는데 대통령이 걸림돌 되면 대통령까지 뜯어 고치겠다는
그런 결기를 보여준 한동훈 위원장이 손해 볼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어떻게 제가 보십니까? 이제 네. 어제 그저께 양쪽 캠프 관계자들하고 또 양쪽이라고 하면 통화해보고 한동훈, 원희룡? 네. 예. 그리고 뭐 현역 의원들, 당협위원장, 당원들하고 통화해본 저의 결론은 오. 1차에서 끝나겠다. 한동훈 승. 네. 왜냐하면 별 영향이 없대요. 움직임이 없대요. 영향 뭐 이렇게 좀 뭐가 이동하는 그런 느낌, 뭐막 꿈틀꿈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오. 뭐 하는 놈들이야? 막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맞아? 막 이렇게. 그래서 그걸 공개한 사람들이 바보 멍충이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보수파를 망친 진흙탕으로 몰고 간 참 나쁜 사람들. 그냥 당권 하나 잡으려고 김건희 여사까지 위험도를 높인 사람들. 김건희 여사가 결정적으로 와 정말 뭐 많은 사람들에게 통화하고 문자했어 이런 거 소문으로만 들었지 여당 비대위원장한테 이 사과라는 중요한 문제를 본인이 직접 5번이나 문자 메시지 함으로써 야 여사가 깊숙하게 여러 가지 국정 운영과 당무에 개입하는구나 다른 쪽도 그랬겠네 라는 명백한 증거를 준 것 같아서 저는 김건희 여사에게도 상당히 안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는 뭐 당원들이나 의원들도 야 이거는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초에 결선까지 간다고 예측을 했는데 어제부로 제 예측을 바꿨습니다. 오. 1차에서 끝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서 이제 힘을 얻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예. 이제 원희룡 후보 측은 이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거 안다. 뭐 이런 알고 폭탄이 있나요? 터졌으니까 예. 당연히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예. 판을 한번 뒤바꿔 볼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아무리 이렇게 두드려봐도 안 바뀌는 것 같다. 안 먹히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계속 또 강공 드라이브 할 수밖에 없다. 왜냐? 우리는 전당대회 이후에 원희룡 장관의 여권 내에서의 정치적인 위상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뭐냐면 당대표가 되지 않더라도 지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쨌든 뭐 대리인 또한 윤핵관들의 구심점, 친윤 세력의 구심점, 그리고 윤핵관과 친윤과 윤석열 대통령을 배경으로 하는 당대표, 아니 당대표가 아니라 대선 후보 이런 식의 이미지를 쭉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민심이 참 안 좋다. 민심 지금 신경 못 쓰겠다. 우리는 지분 확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강하게 이거 가지고 푸시하고 드라이브 걸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개파의 수장이 되겠다. 어차피 네. 당대표는 못 되니까. 지난번에 총선에서 짐으로써 국민들에게 버림받았다. 민심에게 외면받았다. 당심에도 외면받았다. 이번에 당대표가 안 되면. 예. 그럼 우리의 정치적인 생명력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 옆에 꼭 붙어가지고 대통령님, 여사님, 제가 있잖아요. 제가 당에서 여사님을 위해서, 대통령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를 밀어주십시오. 이거밖에 없다. 잠깐만 이렇게 잡지 말아주세요. 저 결벽증이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전 여기가 비대위원장이 또 지저분해, 최상정 지금. 여기 특검법 묻었잖아, 통과시키겠다고 아주 집중 좀 했잖아요. 해요. 뭐라고요?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최상정 특검법 중재안 통과시키겠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완벽한 결연, 심지어 대통령이 탈당할 가능성까지도 있는 거 그게 아닌가요? 아니래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한동훈 후보 측은 내가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대통령 제일 잘 알아. 그래서 저분들 어떻게 설득해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끌어야 되는지 내가 그 노하우가 있어. 내가 잘 알아. 그리고 문자 그 5개밖에 없는 게 아니. 법무부 장관 때 그 얘한 거 봐봐. 이거 기억 안 나요? 그 300개 법무부 장관 때 있다, 이렇게 이런 보냈잖아요. 이야기가 있었죠. 예.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이거 뭐 이거 하면 딱 야, 비대위원장 이거. 때도 문자를 다른 문자를 보냈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주도권은 우리가 갖는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주도권을 가질 것이다. 네, 그래서 용산을 견인해낼 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당협위원장들과 의원들을 설득을 한다는 거예요. 오. 그리고 결심한 게 있습니다. 10원 케이스로 한두 놈은 아주 작살을 내놓겠대요. 혹시 그분이 2조 심판론의 핵심 아유 몰라 그건 몰라. 지금 그건 2조 심판이 다른 아니, 분이라는 소문이 여의도에 그거 퍼다지 않습니까? 몰라 그거. 모른다니까 그거는 모르고. 에이 시끄러. 모르고 하여튼 이번에 당을 정말 저렇게 헤집어 놓은 사람들 대부분은 다 품겠지만 수장 한두 사람은 10원 케이스로 완전히 그냥 작살을 내놔가지고 권위를 세우겠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다. 두고 이미 봐라. 당대표 플랜을 다 세워놨다. 아이 그 참모들은 다 세워놓죠. 이게 저는 진짜 올 9월 정도부터 추석 앞두고 좀 불안해요. 뭐가요? 국정 어떤 게? 상황이. 국정 상황이요. 네. 불안은 지금은 하지. 우리가 친윤 반윤 얘기하지만 올해 동지 지나면 친한 반환으로 될 거예요. 아. 이미 권력의 무게중심이 만약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 빠르게 옮겨갈 거거든요. 네네. 과거에 한 4년 차 정도 돼서 대통령이 임기였을 때 집권여당에서 탈당해!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지금은 3년 차 때부터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잠깐만. 대통령이 이거- 탈당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탈당 요구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탈당 요구까지는 안 하겠지만 대통령이 힘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수갑을 채워가지고 네. 탈당하지 마. 탈당하지 말고 그냥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견인해 나가겠다라는 네. 게 한동훈 후보 측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결코 차별화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 차별 아니라고 한 게 이런 의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약간 들어보죠. 폭군 아버지인데 술주정뱅이의 폭군 아버지인데 예? 술 좀 빼고 폭군도 뺄게요. 불안하다 나도 좀 방통위원장도 바뀌는데 예. 어쨌든 술주자의 주군. 예, 어떤 주군인데 어시스트가 오늘 화려하시네요. 예. 아들이 커가지고 예. 아빠가 이렇게 타는데 탁 쳤어요. 저도 이제 어린애 아닙니다. 약간 이런 거지요. 상황의 반전이 상황이 생긴다. 바뀌어서 아빠 이 자식 때 근데 지금 아무 제가 더 효과가 세거든요. 없네요. 다 컸다. 다 제가 더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주는 밥이나 먹고 있으셔. 요렇게 이제 되는 거죠. 지금 BGM 아주 좋아요. 네. 근데 그런 느낌으로 제가 볼 때는 관계 이미 바뀌었다. 관계는 이미 바뀌어요. 그러면은 근데 이 탈당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분이 그걸 그래 내가 잘못했지. 세상이 그런 거지 뭐. 이러고 있을 거냐? 아니에요. 예. 그런 조직이고요. 이런 나쁜 놈들이 그러면서 이제 예. 본인이 가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면 일부 권력들 있잖아요. 검찰, 경찰 있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걱정되는 지경에 갈 것 같다. 그래서 걱정된다. 아니, 그런 조짐이 예. 보이는 게 지난주 말쯤에서 대통령실의 높은 분이 한동훈 후보 측에 전화를 해서 우리는 문자 메시지 몰라. 우리 의심하지 마. 우리는 관여할 생각도 없고 우리 개입할 생각도 전혀 없으니까 이거 당신네들도 너무 이렇게 문제 삼지 말라고 우리는 아니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대통령실이 아니면 그럼 누군가요? 대통령실의 높은 분이라니까요. 네, 대통령실 높은 분이 아니면 그럼 근데 그 문자는 누가 줬으니까 간 거잖아요. 그럼 용산이 아니라 한남동에서 보낸 거예요? 지금 거듭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실은 우리는 전당대회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실 공식 그건 입장. 사법 리스크 체크하는 거고 글쎄요.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저희보다 훨씬 뭐 10,000배, 10,000,000배 이상 알고 계신 장성철 소장님이 이미 결선 투표 없다고 얘기하면 저희도 뭐 그런 줄 알아야죠. 아니요. 어쩌겠어요. 예. 근데 저는 뭐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당원 숫자가 어쨌든 민주당에 비해서는 좀 적잖아요. 우리 영남 편중도 있고 이러니까 또 서울에서 느끼는 거랑 표심이랑 이게 당심이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그 군웅하고 있는 그 3위 바깥의 주자들은 전부 다 어쨌든 한 견제론이 좀 있는 건 사실이어가지고 과연 지금 어대한이냐 그리고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가 어대한을 무너뜨리기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이건 공유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때랑 다르게 스킨십을 높이려고 이제 방송들을 최근에 한 2주 동안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뭐 시사 유튜브도 나오고 라디오도 나오는데 매력 발산이 조금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매력적인지 잘 모르겠고 다만 이제 오늘 TV 토론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요것들을 하면서 이제 컨트라스트가 되겠죠. 누가 감인가, 누가 대표가 될 관상인가를 이제 한번 결정하는 그 중간에 있는 민심 시끄러운데 왜 자꾸 분열하고 그래?를 짜증냈던 그 당권자들이 국민의힘 당권자들이 마지막에 뭘 할 때 요 약간 TV 토론을 보면서 좀 경과를 보는 그 층이 있지 않을까? 아무도 안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눈치 보고 있어요. 근데 용산 밑으로도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 후보 캠프로도 확 붙는 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한동훈 캠프로 확 붙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관망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세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결선 투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입장이 갈리셨으니까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이렇게 좀 판을 뒤흔들고자 핵폭탄 같은 거 하나 던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불발탄이 돼버렸어요. 영향이 맞아요.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판을 어떻게 바꾸기가 어려운 거죠. 오히려 당원들이 저 사람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이 문자 가지고 지금 김건희 여사 지금 여기에
지금 전당대회 등장시키는 게 맞아. 이게 당원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에서는 야, 영남 당원들은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큰 어저께 체크해 보니까 흐르면 좀 바뀌지 않았다라고. 네. 그러면 홍 시장님은 지역에서 아무 이제 여론에 원래는 영향이 리더가 없어요. 없는 거구나. 예, 이렇게. 재밌는 만남꾼. 예, 만담꾼. 네. 홍준표는 만담꾼이다. 차라리 이철우 경북지사가 영향력은 좀 아. 있죠. 네. 거기는. TV 토론이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김준호 대표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방금 또 나온 TV 토론 저희 제작진들이 전해준 거에 보면 프로그램 중에 OX 다음에는 무풀보다 악플이라고 해서 악플을 읽는 코너가 있습니다. 악플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반응을 하는 건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악플은 아마 화면에 지금 뜨고 있는데 이제 깐족대는 걸 잘한다. 셀카 좀 그만 찍어라. 그리고 뒤통수 쳤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저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우리 그 한 후보님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좀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이다. 아마 원희룡 장관이었으면 좀 웃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비교 사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한 답변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예요? 댓글들 보는 걸 즐기는데요. 댓글들에 다 동의할 수 없지만 들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되게 친절하고 좋은 사람 되고 싶었어요. 자기 시간 내고 저 보러 와주시는 분들 잘해주고 싶어서 셀카를 계속 찍어 드렸습니다. 재미없네. 저는 총선에 불출마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뭐가 되고 싶었냐는 질문이 싫었어요. 되고 싶은 건 없고 하고 싶은 건 많아요. 뭐가 되고 싶고 공적 임무를 저버리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 악플을 읽고. 댓글들 많이 본대잖아요. 근데 이제 댓글 많이 보나요 실제로? 예. 아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그 방금 예. 즐긴다고 했죠. 근데 예. 실제로 앞서 이제 댓글팀 뭐 활용했을 때 그 얘기 나올 때 보면 거기서 그런 얘기들 해요. 그때 민감했다. 그 유튜브에서도 막 뭐라고 하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저겁니다. 그러니까 막 셀카 찍고 한화에 거기에 대중들에게 자신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대해를 계속 확인하고 있고 그걸 즐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셀카 많이 찍는 거 보고 너무 신난 거죠. 그건 뭐 다른 정치인도 마찬가지인데 이분은 좀 더 그게 심한 것 같고. 그래서 악플의 관종 이런 단어까지 있었습니다. 악플에 예. 대해서는 엄청나게 민감하죠. 본인이. 그리고 본인이 이제 율사잖아요. 그래서 사실관계가 조금만 애매한데 요걸 기반한 악플에 대해서는 급발진하는 거예요. 소송 그게- 많이 하고. 그게 바로 내가 언제 아니 제가 사직에서 야구 봤다고 그랬지 사직구장에서 야구 봤다고 했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구예요. 그거가 관훈 토론에서 나왔어요. 당시 그렇죠. MBC 예. 간부가 그걸 문제점을 서초동에서 일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서초동인데 이거 검찰을 왜 그걸 구분해서 그렇죠. 듣습니까? 예. 라고 하니까 그래도 똑같이 얘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저는 그걸 보고 와 이분이 본인에 대한 공격 비판인데 조금만 이게 명확하게 사실 그 정도면 명확한데도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는구나 대범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리는 매력 발산이 안 된다. 아직까지 방송 노출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세론을 확산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약간 지금 한계 혹은 시험대에 놓여져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저런 분들 사실 친구하면 피곤해요. 자기 조금 안 좋은 얘기하면 너 사실 근데 그때 지난번에 너 저기 왜 더치펠트도 200원 덜 냈어? 뭐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스타일. 김태현 변호사한테 한번 확인 전화를 해봐야겠네요. 친구로서 피곤하냐. 네. 자, 그 원희룡 전 장관이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받은 댓글도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무플보다 악플이라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하는 것들이 이제 20년 정치한 사람의 최대 업적이 학력고사 전국 1등이냐라는 것이 있고요. 친한 척 어깨동무할 때는 언제고 국민의힘 김의겸이냐 용산에서 그렇게 하라 더냐 뭐 이런 것들을 뽑았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의 반응은 제가 좀 더 체크를 여기 있는 건가요? 좀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은 이런 악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쓴소리도 못하고 반대도 못하는 사람, 방송마다 선거마다 출마해서 참새 방앗간이라고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도 공평의 취지를 위해서 윤상현 의원도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죠? 예. 김어준 방송 나가 집구석 홍보니 흉보니 재밌냐? 예. 그리고 트로트 가수나 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옛날에 있네요. 음반 내신 것 때문에 뭐 아마 싱글 같은 거 그래요? 있지 않아요? 그건 아마 디지털 돌아가신 정두원 의원도 정두원 있지만 의원이 이제 그래요? 트로트 윤상현 앨범을 의원도 냈던 거. 음반 냈다고 윤상현 그런가요? 배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노래를 잘하니까. 그분은 뭐 그거 아닌가? 예,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이런 이제 저희가 토론회를 중간중간에 좀 끼워가지고 중계하는 방식으로 세 분의 반응을 좀 여쭤봤는데요.
여튼 지금까지 나온 토론회에서 크게 대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건 없는 것 같다 정도로 평가하면 될까요? 지금 뭐 토론회에서는 영향 없어요. 아, 다 문자죠. 원래 없나요? 응. 지금 문자 가지고 댓글 가지고 싸우는 거지 뭐. 저걸로는 뭔가 파괴력 있는 걸 보여줄 만한 지금 어차피 예를 들어서 거대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깰 만한 변화를 가져올 만한 공격수가 없잖아요. 네. 원희룡 전 장관도 일단 말은 많고 데시벨은 높은데 이렇다 할 한 방을 가지고 있을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지금 뭐 한 방이 문자 다 5개 원희룡 후보가 공개하라고 한 건 모르겠지만 5개 공개했는데 별 영향력이었고 오히려 수류탄을 이렇게 딱 던져도 이 앞에서 터진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 아, 그래서 별로 바뀔 것 같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 저 정도는 저 공격 방어력이 좀 있어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좀 그러니까 민생이라기보다는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들 앞서 말한 사직구장 이런 거 그런 거는 되게 취약한데 저런 공격에는 좀 방어력이 있어가지고 버틸 것 같아요. 네. 뭐 토론회 관전평은 이 정도로 하고 저희가 그래도 민주당 전당대회도 있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짚으면서 김두관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도 친명일색이 전당대회가 흥행하진 않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크던데요. 동의를 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일단 전당대회에서 그 뭐랄까 대진운이 늘 좋으시다. 지난번에는 이제 박용진 의원이랑 1대1 구도였고 이번에 이제 김두관 의원이랑 1대1 구도여서 김지수 청년이 뭐 출마한다 이런 기사가 있긴 있더라고요. 3파전이 될 수도 있다. 네, 네. 어쨌든 뭐 그런 뭐 어쨌든 경선을 하는 거는 민주당 차원에서 저는 뭐 오히려 다행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바깥에서 보기에는 너무 단극 체제 아니냐라고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계속 뭐 요즘 방송도 제가 거의 안 하지만 이 경선에서 숨은 승리자는 이인영 의원이다. 출마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김두관 의원이 줬기 때문에 참으로 이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대로 86그룹이 그냥 끝나냐 아니면 5선까지 해서 이제 뭐 할 거냐 이제 뭔가 좀 발돋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심리적 대선 주자 말고 실질적 대선 주자를 위해서 뭔가 이인영 의원도 뭔가 좀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너무 좀 침묵했던 경향이 좀 있다는 거고. 근데 아무래도 사실은 이제 그건 원희룡 후보랑도 이제 같은 건데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원외지 않습니까? 좀 존재감을 위해서는 일단은 또 이제 뭐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아마 김두관 의원이 조금 더 절박했을 수 있다. 이인영 의원은 아직 원내에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어쨌든 숨은 승리자는 이인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인이 출마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명분, 하나는 당선 가능성. 두 개 다 없어 보여요. 누구한테요? 김두관 의원. 왜냐하면 명분이 뭐가 있냐. 다른 얘기를 하겠다. 1%라도 대변하겠다. 민주당의 붕괴를 막겠다. 이랬거든요. 지금까지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공천파동 있을 때 비겁하게 가만히 있었잖아요. 총선 끝나고 나서 민주당이 당원 단계 고쳐가면서 1급 체제를 만들어갈 때 많은 분들이 이건 잘못됐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전당대회 나와서 다른 얘기를 하겠다고 그래요? 이게 뭐 맞아요? 지금까지 행동과 앞으로 할 행동이 뭐가 좀 모순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출마에는 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향후 2026년에 있을 지방선거 때 본인의 정치적인 존재감 높이기 위해서 출마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가능성 면에 있어서 되겠냐고요. 1%를 대변하겠다고 하면 진짜 1% 지지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득표를. 그러니까 이분의 출마 자체가 어떠한 전당대회 관심을 끌고 이재명 당대표 대호각성하게 만들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지극히 본인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워딩이 좀 안 좋아요. 이번에 출마했을 때 내세운 워딩과 프레임이 민주당의 붕괴를 막겠다고 그랬잖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당대표 되는 게 민주당의 붕괴야? 당원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면 말할수록 김준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들의 반감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이 상황이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가 출마하든 안 하든 이 전당대회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이런 나쁜 상황에 들어가는 데는 일단 이재명 지도부가 또 이른바 친명을 강하게 얘기했던 의원들이 다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후보가 한 명만 나왔어요. 또는 뭐 전혀 인지도가 없는 다른 후보가 같이 해서 사실상 거의 뭐 추대 게임이었다.
그냥 이재명 대표는 대표가 되겠지만 나중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독주하는 당이야, 독재하는 당이야 이런 비판에 취약하게 됩니다. 대선 본선에서는 전혀 유리하지가 않아요. 또 김두관 후보가 정도가 나왔는데 물론 지적하신 대로 김두관 후보가 포스트 이재명 체제 본인이 이재명 체제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도 혹시 이재명 대표가 혹 넘어지거나 하면 내가 전당대회에서 싸웠으니까 내가 그 자리로 가야지 이런 계산을 사긴 해요. 근데 여기서 득표율이 어느 정도 좀 예를 들어 30% 넘게 나왔다. 그러면 오 숨어있던 반명이 이렇게 많았어?가 돼서 이재명 체제가 또 어느 정도는 위협을 받게 되고 만약에 득표율이 10% 나왔다 그러면 아 역시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야. 일극주의가 너무 강해라는 또 반발 여론이 또 생겨요. 그래서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민주당이 들어간 겁니다. 박성태 앵커님 얘기에 따르면 지금 김두관 후보가 20%를 얻는 것이 민주당의 가장 절묘한 황금 비율이다. 10과 30 차이니까. 내기하자. 내기 예측. 김두관의 득표 몇 퍼센트가 이재명의 갈 득표, 것인가. 김두관의 득표, 예. 이재명의 득표를 한번 예측해 보는 건 어때요? 저는 김두관 후보가 약 30% 내외 좀 안 되게 얻을 것 같긴 해요. 이거 다 적어놓으세요, PD님. 예. 자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79.5% 얻을 것 같습니다. 오. 저는 김두관 후보 17% 정도 얻을 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번 확인해 제가 제일 보겠습니다. 낮네요. 네. 그러면 대충 되니까 제가 수정할게요. 제가 제일 안전하게 26% 정도를 했는데 26으로. 네. 네, 자. 민주당의 지난번 당대표 경선이 이재명, 박용진이었는데 그 전에 누구였죠? 송영길. 그때 2위가 누구죠? 홍영표. 예. 그 전에 당대표 누구죠? 이낙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민주당에 없습니다. 아니면 왜거나. 민주당 당대표 출마자들의 잔혹사도 상당히 참 흥미로운 건데, 뭐, 그거를 거슬러 올라 보시면 제가 그 지금 송영길 대표 얘기하고, 홍영표 얘기하고, 그때 3등은 이제 우원식 연대 의장을 하셨으니까 다른 루트를 가신 거고, 그게 원내대표 했던 사람들 이름이에요, 사실은. 우원식, 홍영표, 송영길. 그리고 그 다음 순번이 이인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원내대표 밟고 당대표까지 가고 대선 주자가 아니더라도 당대표 주자는 사실 지금 이인영 의원이 이제 도전해봄직한 순서긴 순서였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어차피 뭐 지방선거 끝나고 대선 전에는 또다시 경선을 이쪽도 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때 아마 이인영 의원 그때는 출격하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또 대선 후보는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득표율보다도 투표율에 더 관심이 가요. 지난 이재명 대표가 지난 압도적인 됐을 때 권리당원 투표율이 37%였거든요. 이번에는 30%간 넘을 수 있지 않거나 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권리당원 비율을 계속 높였어요. 엄청나게. 당원권 강화로 해서 막 높였는데 그러면 당원들이 그만큼 고루 참여를 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당원들은 하나의 스펙트럼과 일종의 이제 분포 곡선을 그릴 텐데 일부만 계속 참여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번에는 거의 뭐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다 가면은 투표율이 꽤 낮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제가 좀 그게 제일 민주당이 안 좋은 게 투표율이 꽤 낮게 나오는 겁니다. 네. 그게 상당히 우려가 되고 제가 이제 계속 요즘 왜냐면 하도 당내에 쓴노래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제가 방송에서라도 쓴소리를 해야 된다고 네네. 전 당원도 아니니까 네. 그냥 구경꾼으로서 열심히 쓴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 장 소장님이 그렇게 마치라는 맞는 말씀이에요. 레이저를 저한테 쏘고 계십니다. 퇴근해야 된다고. 끝내야 돼, 우리?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니 저는 그래서 멀리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격이나 이재명 대표의 이번 출마가 조금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두 분 다 나오시는 거 보니까 저는 역시 제가 원외가 된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랑 컨설팅 받으세요. 정무적인 거는. 자 그래도 박성태 실장님 하실 말씀 아까 있으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 꼬집어가지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틀막 지금 내부적으로 볼 때는 국민의힘이 훨씬 파괴적이고 개판이죠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거 지지층에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가장 바닥까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하실이 또 있지만 언제든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걸 수습해 갈 겁니다. 어떻게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선을 앞두고 대선이 언제 될지는 사실 지금 모르죠. 언제. 아니 내가 그런가요? 날짜를 안 3년? 세봐서. 예. 3년 후가 아닌가요? 모르는데 일단 빠르게 수습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근데 여기는 한쪽으로만 가면 나중 가면은 훨씬 위험한 오히려 그런 상태일 가능성이 전
더 높다고 봅니다. 네. 이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민주당이 지금 저쪽 개판 치네 그래서 막 구경할 때가 아니에요. 빨리 반성하고 뭘 하지 않으면 개선하지 않으면 나중에 제가 뭐 예언한다면 예언이라고 하긴 그렇구나. 어쨌든 예측하자면 더 안 좋아질 수 있겠어요. 빨리 반성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 또 전당대회 관련된 투표율 그리고 득표율까지도 말씀해 주셨고 또 지금 당의 정기와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셔가지고 꼼꼼하게 들었는데요. 전당대회 8월 18일이었는데 민주당은 끝나고 세 분의 예측치를 좀 확인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8월 18일이요? 아닌가요? 멀었네. 예.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예. 자, 끝으로 또 명짜리 하나 나왔다고 해가지고 저희 제작진이 보내줬는데요. 너무 재밌다. 이걸 보시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밸런스 게임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의 식사와 김 여사 문자의 답장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식사를 고르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것의 메시지를 해석함으로써 저희가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아니, 오늘 일관된 컨셉이네요. 맞아. 대통령과 저는요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저 대통령 잘 모실 수 있어요. 제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거네. 길미 안 잡히려는 선택. 아니 그냥 되게 쉬운 질문이에요. 저거는 또 어려운 질문이 아니고. TV조선에서 너무 쉬운 질문을 줬다. 그리고 김 여사님께서도 문자로 대통령과 식사를 하시죠라고 해놨잖아요. 많이 잘 들은 거네. 그러네. 역시 김 여사가 세다. 저거는 질문이 너무 쉬웠어. 아니하다. 한동훈 알고리즘에서는 그냥 나오는 답이에요. 왜냐하면 2번은 사적이고 1번은 공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나오는 너무 쉬운 답이에요. 질문. 아니 그리고 1번은 빨간색 국민의힘이고 2번은 그러니까. 저 민주당 색깔. 저거는 T조가 그러네. 친한이 아니냐는 의심을. T조리 지금- 친한이다. 네, 예. 그런 의심을 해야지.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한테는 빨간색에 손흥민을 주고 파란색에 이천수를 줬는데요. 이 파란색을 고르셨습니다. 이건 친원이잖아 이천수 선수가 네. 선거운동 같이 했는데. 그래도 저건 좀 재미없다. 한일전 선거인데 이천수 선수도 잘했어요. 그 당시에 잘했으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저게 또 인맥 축구라는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게 좀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리스크가 되겠네요. 최근에 들었잖아도 지금 고려대 리스크가 지금 축협과 대표팀을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고대 나왔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서 좀 리스크가 있는데 어쨌든 뭐 인정을 택했네요. 네. 원희룡 후보는 공사를 가리지 못하네요. 공사 구분이 안 되네. 지금의 월클은 손흥민인데 그러니까. 자기 이천수는 친하다고. 그러네. 내일 한일전이라면 너무하네 진짜. 손흥민 선수 멀리 안 있어. 되겠네 대표되면. 손흥민 선수 멀리 있어가지고 일단 그럴 수도 있어. 내일이니까 내일까지 못 내일이니까 들어간다? 못 오니까. 근데 지금 손흥민 한국에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지금 추가 받아서. 조축한다고 얼마 전에 영상 나왔죠. 그럼 잘못했지. 완전 잘못했네요. 실시간으로 함께 토론을 보는 기분이 드는 느낌인데요. 이거 재밌네요. 네. 그래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토론회가 있거든요. 그때도 같이 이렇게 중계를 하는 방식으로 모시도록 김준호 하겠습니다. 대표님 다시 오시는 다음 거죠? 주에 다른 분이 또 나와요. 몰래 온 손님이 네. 준비되어 계십니다. 네. 예, 8월 18일 전당대회 하고 같이 또 이야기 나누시면 대표님 됩니다. 어디로 들으셨어요? 뭐요? 어디로 들으셨어요? 뒷문으로 들어왔대. 자, 낙하산. 몰래 들으셨다고 김은지 그러죠. 낙하산. 낙하산으로 네. 자 마무리 멘트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이야 자주 뵀으니 우리 김준호 대표한테 마무리 멘트를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오늘 분량이 조금 많았다면 청취자분들 용서해 주시고 우리 박장대소 많이 사랑해 주셔라. 그래서 충분히 긴장감을 드렸으니까 더 열심히 하실 겁니다.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무리 인사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거든요. 그렇게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다시 해요. 자, 박자가 안 자. 맞았어. 감사합니다. 네, 구독. 긴장감이 너무 올라가 있어가지고. 자,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기분좋은 뉴스인 7월 9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광고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터넷을 바꾸실 때 아무 혜택 없이 바꾸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똑똑하게 바꾸시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곳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2001년부터 시작해서 23년 경력을 가진 업체입니다. 13년 이상 베테랑 상담원들이 80%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알맞게 현금 혜택이 올라가고 인터넷 요금은 내려가도록